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두 남자가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남성들로 그들은 어떻게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했는가. 이 스토리는 비할 데가 없습니다. 한국을 포함해 세계가 아프가니스탄 구하기에 동참합니다. 난민을 받아들이냐의 문제인데 안 받아들이면 몰인정하다는 낙인이 찍힐 것 같은 분위기고, 미국은 카불 공항에서의 철군 시한을 늦추라는 국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이 부정선거 결과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시작된 애리조나주 감사 결과 보고가 연기됐습니다. 감사하던 회사의 CEO와 직원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입원했기 때문입니다. 백신이 정식 승인을 받은 만큼 민간에서도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집니다. 대학에서는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학생들에게 벌금을 물게 하거나 반대로 백신 접종을 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식으로 대응합니다. 12개 주에서는 대학에서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금지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폭력으로까지 번집니다. 마스크 착용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교사들을 구타하는 폭력 등이 전국에서 일어납니다. 델타 변이 환자가 늘어나는 오레곤주 한 병원에서는 스트레스가 심한 의사와 간호사를 위해 접시깨 부수기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베트남으로 떠나려던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의 출발이 3시간이나 지연됐습니다. 하바나 신드롬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독일에 이르기까지 가뭄과 산불, 홍수 등 자연재해가 늘어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오늘은 아침 지금 9시 2분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아주 다정한 할머니가 돼볼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할머니다 하면 이제 요즘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정하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뭔가의 이유로 동화책을 읽어주지 못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토닥토닥 낮에도 아이들에게 읽어줄 수 있잖아요. 제가 동화보다 더한 픽션보다 더한 논픽션 스토리를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요. 그 전에 한 2분 정도로 간단하게 아프가니스탄 뉴스를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9월경이 되면 아프가니스탄에 식량이 모자란다는 것이 세계 식량기구의 발표입니다. 유엔에서도 식량뿐만이 아니라 의약품들도 굉장히 모자라다고 했고, 그 전에도 아프가니스탄은 북한처럼 다른 나라의 어떠한 지원을 받아왔는데 지금 그 탈레반과의 어떤 충돌 이런 것들 때문에 보급로도 안전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라 내부가 아니라 외부요, 이웃 나라들, 항상 이웃 나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난민도 받고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구호품들도 전달을 하는데,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그리고 그 터키메니스탄 이런 나라들이 그 같은 것들을 해서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식량이 2만 2천 톤이 있는데 12월까지 충분하려면 5만 4천 톤이 더 있어야지 되고, 이 식량 부족은 모두 돈과 연결됩니다. 한 2억 달러는 더 있어야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올겨울에 굶지 않고 살아난다는 건데, 이것도 또 북한과 비슷합니다. 식량 수확량이 40% 올해 줄어들었습니다. 가뭄 등의 이유로 5살 미만 어린이 반 이상이 영양실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G7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는데 영국 총리, 프랑스 총리 등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8월 31일 이후에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군이 완전히 되지 않기 때문에 더 미군이 머물러야지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할 것이고, 또 바이든 대통령 자신도 일요일에 그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8월 31일이 철군 시한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만 오늘 오후가 되면은 뉴스가 나오겠죠. 탈레반이 그러니까 각오해라, 8월 30일에 철군해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탈레반을 달래고 협상하기 위해서 미국의 CIA 국장이 어제 탈레반 리더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연 어디로 머물게 할 것인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이런 얘기에 있어서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한국의 무슨 어디 미군 기지가 그 캔디데이트로 지정이 됐다는 얘기는 미국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한국에서는 그 같은 얘기가 지난 며칠 많이 나왔고요. 기본적으로는 뭐 카타르 처음에 카타르에서 많이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 날씨도 그렇고 적절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뭐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에도 미군 기지가 있고, 중동에 많죠. 독일의 미군 기지, 스페인의 미군 기지, 그리고 뭐 분명히 그 밖에도 뭐 여러 터키라든가, 터키는 워낙에 또 난민을 많이 받아들이는 국가이기 때문에요. 뭐 등등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부 대변인은 여러 나라에서 뭐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뭐 노스 마세도니아, 멕시코, 폴란드, 이런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우리도 난민을 받아들이겠다고 발표를 했다는 것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께 할머니가 한번 돼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스토리인데 한 사람의 이름은 칸이라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은 하킴이라는 라스트 네임만 얘기를 했습니다. 잡지 애틀란틱의 기자면서 미국에 관한 여러 권의 책을 쓴 사람입니다. 이 조지 패커라는 분이, 이분은 이 두 사람 다, 한 사람은 미군의 통역관, 또 다른 사람은 나토군의 전투지에서의 통역관을 했었던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아프가니스탄을 빠져나올 수 있었는가. 혼자로는 안 되죠. 여러 도움이 있어야지 되는데, 한 사람은 비자를 완전히 받은 상태고 가족도, 또 한 사람은 아주 초기 단계인 사람들인데 인간의 의지와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해서 어떻게 인생이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그 조지 패커 씨는 1940년 됴케르크 작전을 얘기를 합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이제 됴케르크라는 곳이 그 프랑스 북부의 항구인데 거기서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갇혀버려서 영국 정부와 민간인들이 이 군인들을 전부 구해낸 그 스토리. 그렇기 때문에 필사적인 철군, 필사적인 철수, 탈출 얘기를 할 때 언제나 이 됴케르크 작전이 얘기가 됩니다. 그 당시에 영국 정부뿐만이 아니라 민간인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배를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완전히 기적적으로 탈출을 시킨 그런 영국 해협으로 들어가서요. 기적적인 성공적인 그런 탈출이죠.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아프간 그 사람들을 탈출시키는 것이 이 됴케르크 작전보다도 더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도 역시 미국 정부 있고요. 그리고 민간단체, 난민을 돕는 민간단체 사람들, 민간단체에 속한 여러 변호사들, 특히 이제 줄리 콘필드라는 변호사를 언급을 하는데, 이들이 정부는 정부대로, 그리고 정부보다 며칠 뒤부터 민간도 민간대로 구조작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모두 나토군을 도왔거나 아니면 미군을 도왔던 사람들이죠. 탈레반이 정권으로 다시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칸이라는 분부터 얘기를 합니다. 이 칸이라는 분은 굉장히 럭키했다고 얘기를 하죠. 미군 통역사였고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조지 패커 씨가 쓴 오늘 잡지 애틀란틱의 이 기사에서는 3월 달부터 계속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7월 말에 임신 8개월 반 정도 된 아내와 어린 아들을 데리고 탈레반의 체크포인트를 통과해서 카불에 비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시기가 탈레반에 의해서 본인의 고향이 함락되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스페셜 비자를 미국이 승인을 했죠. 그래서 이제 뭐 특히 콜로라도주의 제이슨 크로우,
초선 그 연방 하원 의원인데 이 하원 의원 힘도 컸고 앞서 말씀드린 국제 난민 프로젝트의 줄리 콘필드라는 그런 변호사의 힘도 컸는데 비자에 이제 성공을 하고 비자를 8월 14일 토요일에 픽업을 했습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대사관을 포기하기 하루 전입니다. 8월 15일 일요일부터는 완전히 뭐 카불 궁도 점령이 됐으니까요. 탈레반에 의해서. 그래서 이 사람의 계획은 8월 14일은 8월 15일이 될 줄 몰랐잖아요. 카불이 점령되기 하루 전이라는 것을. 다음 주 화요일인 8월 17일에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거치고 브라질을 거쳐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표를 예약을 했습니다. 8월 17일이면 그 와이프가 임신 말기이기 때문에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거의 그 마지막 시점이었습니다. 행운인데 비행기를 타기 이틀 전인 8월 15일에 그렇게 돼버렸죠. 완전히 아프가니스탄은 8월 14일 비자를 받은 날과는 다른 아프가니스탄이 됐습니다. 화요일에 비행기를 타는 건데 월요일에 공항을 가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내가 예약한 민간 항공기가 아니라 어떠한 비행기든 타야지 했었는데 공항에 도착도 못했습니다. 9시간을 그 열기에 물도 없고 음식도 없이 결국은 칸과 칸의 3살 된 아들과 임신한 정말 거의 만삭인 와이프는 렌트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요즘은 다 휴대폰이니까는요. 이분이 이 기사를 쓴 사람한테 사진을 보냈는데 택시 안에서 아이는 거의 반쯤 졸고 있고 엄마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그리고 뭐 그러한 상태 짐작하시죠? 아내는 복통으로 이렇게 너무 힘들어 보였는데도 이 칸의 아내의 눈빛은 포기한 눈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강한 눈빛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화요일에 칸이 혼자 공항에 갑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공항에 몰려들었고 탈레반은 누구라도 위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간 낭비다. 안 되겠다.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다가는 괜히 정말 위협이야 하면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메일로 언제 어디서 어떠한 통로로 공항에 와서 비행기를 타라 하는 가이드라인을 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미국 대사관은 그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요일에 원래 비행기를 타기로 했었던 날이죠. 할 수 없다 해서 변호사도 함께 계속 연락을 하면서 가족과 함께 새벽 6시에 카불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은행, 샵 전부 문을 닫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입고 있는 옷과 물, 비스켓 조금, 서류는 칸의 와이프의 부르카에 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죽을 때 죽더라도 8월 31일 그 마지막 날까지 뭐 죽든지 살든지 공항에서 지내보자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임신한 와이프가 계속 칸에게 흐트러지지 말라고 희망을 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게이트에서 이 게이트로 왔다 갔다 하던 도중에 탈리반이 이 칸이라는 아버지를 가장을 발로 차고 때리고 총으로 때리고 파이프로 때리고 어린 아들은 그것을 보고 울고 이런 형태로 하면서 탈리반 사령관이 영국군이 영국군이 있는 그쪽 게이트였는가 봐요. 우리 무슬림을 파괴했다. 죄 짓고 떠나는 인간들은 모두 떠나도록 놓아두질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무서웠죠. 그때 임신한 칸의 와이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을 어떻게 해서든 떠나야지 된다라고 이 남편을 설득을 시켰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가 칸과 계속 페이스타임을 하면서 저쪽으로 가라, 남쪽으로 가라, 거기에 미군이 있다 해서 갔다는 거죠. 한 10명 내지 15명의 해병대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비자를 보고 들어와라 말아라 도장을 찍어줄 권한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그런데 그 사이에 갑자기 탈레반이 총을 쏘고 사람들은 사방팔방으로 흩어졌죠. 기회다 해서 칸이 찬스다 하기 때문에 아내와 아이를 떠나서 내가 이 권한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리라 저 앞으로 가버리라 했을 때 그때 칸의 아내는 우리를 버리고 가지 마세요 했는데도 난 버리는 거 아니고 데리러 오기 위해 전진하는 거야 하고 갔답니다. 해서 어찌해서 허락을 받고 나서 내 와이프와 아이도 저기에 있다. 비자 있느냐? 미국 관계자가 물어봐서 있다 해서 어찌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체크포인트를 가서 보여주고 총 쏜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결국은 이제 그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비행기 나중에 탈 때 짐은 얼마나 되십니까? 미군이 물어보더래요. 300g입니다. 서류만 짐인 거죠. 그렇게 본인들의 고향인 카불을 떠났습니다. 이게 칸의 스토리고, 하킴이라는 사람은 칸처럼 처음 시작이 럭키하지 않았습니다. 카불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데 숨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토군의 전투 통역을 했고 비자 관계는 칸처럼 다 받아놓은 상태가 아니라 이제 시작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쓴 기자가 계속 그 칸이 어떻게 되는가 그의 일에 집중하는 동안 이 그 하킴이라는 사람한테는 안전한 곳에 숨어서 미군이 어떠한 그 가이드라인을 줄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면서 본인도 참 황당했다는 거죠. 안전한 곳이 어디 있으며 미국이 이 상황에 비자 수속이 끝나지도 않은 사람에게 무슨 가이드라인을 줄 수가 있느냐 그런 거죠. 그런데도 이 하킴이라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이 기자에게 매달릴 수 있는 유일한 끈인 이 사람에게 하루에도 몇십 번 텍스트를 하고 밤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고 어떤 때는 이 기자가 전화를 끊고 잤답니다 하면서 그 하킴은 제발 지금 이 현실을 본인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줬으면 이라고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킴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수염을 기르고요. 샤워를 하지 않고요. 결국은 모든 것은 이제 컴퓨터로 다운로드를 하고 종이 서류는 다 버려버리고 세 아들과 아내와 함께 그냥 아주 가난한 사람처럼 하고는 카불로 공항으로 떠날 결심을 했습니다. 해서 버스 정류장에 화요일에 도착을 했죠. 그런데 버스에서 운 좋게 버스를 청소하는 사람 옆에 타게 됐고 3살짜리 아들은 왜 그렇게 우는지 계속 울어서 그것 달래느라고 탈레반이 굉장히 많이 와서 검색을 하는데도 그냥 평범한 가난한 우는 아이를 달래는 아버지 하고는 넘어갔답니다. 15번 이상 체크포인트를 그렇게 통과해서 금요일에 카불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는 미군 수송기뿐만이 아니라 민간 비행기도 사람들을 실어 나를 수 있었고 이 하킴이라는 사람은 이 잡지 그 애틀란틱 그 기자와 함께 더 여러 가지로 마련을 한 민간 사람들이 한 사람이 $10,000를 내고 마세도니아로 갈 수 있는 것을 전세기를 냈는데 $170만 달러래요. 그걸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전세기를 냈고 기자의 도움으로 이 하킴과 와이프와 3명의 아들들은 그 비행기에 탈 수 있었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130명의 다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과 마세도니아로 간다고 하니까 마세도니아가 어디냐고 하다가 웃으면서 어디든지 상관없지. 아프가니스탄만 아니면 되지 하고 마세도니아에 도착했을 때 미국이 스페셜 비자를 주고 고맙다고 하고 그동안 이런 것을 위해서 일해서 그래서 이제 그때 이 기자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하킴이 옳았다. 포기해서는 안 됐었던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시 처음 스토리 칸으로 돌아갑니다. 칸은 이 하킴과 달리 하킴은 민간 비행기를 탔지만 그 C-17 미군 수송기를 탔습니다. 미국 정부가 준비가 안 돼서 카타르에 도착했는데 거기도 여전히 더웠고 물도 제대로 없었고 침대도 없었고 화장실에 가려면 40명 내지 50명이 앞에 줄 서 있었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주스도 주고 커피, 티도 주고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많이 마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카타르 에어웨이로 덜레스 공항에 도착을 했고 버지니아 그리고는 휴스턴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착륙하기 10분 전에 비행기 안에서 이 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군을 위해서 통역사로 일을 해줬잖아요. 이 사람은 미국을 위해서 일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고맙습니다 하는 메시지를 비행기 안에서 들었다는 겁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이민 관계자들이 여러 가지 아주 너무 그 고마워하면서 뭐 절차를 해주고 여권 사진을 새로 찍어주고 할 때 이 칸이라는 남자는 그때 미국을 사랑하기로 결심했답니다. 공항에서 어디로 가는데 날씨도 좋고 공원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은 아이에게 종이와 색연필을 주고 그림을 그리라고 하고 뭐 아무튼 그런 형태였다는 거예요. 해서 몇 년 만에 미국에 도착하고 처음으로 잠을 잘 잤고 걱정 없이 아프가니스탄에 있을 때와는 달리 미래를 생각했다는 거죠. 아프가니스탄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그리고 이제 휴스턴으로 와서 휴스턴에는 왜 왔냐? 브라더 인로 뭐 매제인지 모르겠어요. 매형인지
이 사람이 역시 미군을 위해서 일하다가 1월 달에 탈리반에 의해서 숨졌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이 살아있는 가족들을 빨리 비자 수속을 해서 미국으로 오게 했죠. 그렇게 해서 칸의 가족과 칸의 이제 브라더 인 로의 가족들이 만나게 됐는데 이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애틀란틱이에요. 칸과 그의 가족, 하킴과 그의 가족은 가장 훌륭한 미국인이 될 것이다. 미국은 럭키에서 칸과 하킴이라는 사람을 가졌고 칸과 하킴도 럭키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우리 미국인이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과 나토군, 미군이 주도하는 나토군을 위해서 일하느라고 정상생활을 하지 못했던 그 정상생활을 하도록 또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힘들게 견디고 많은 것을 잃었어야지만 됐던 것은 아프가니스탄 지도자들의 탐욕과 약함, 무능함 때문이고 미국의 오만과 변덕 때문이다. 오만은 그렇게 쳐들어가고 변덕은 그렇게 빠져나오고 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할 수 있는 대로 이 사람들은 정말 럭키한 사람들이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또 탈리반 정권 아래서 힘들게 인간답지 못하게 살아야지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가능한 한 많이 구해내야지 된다는 게 조지 패커시의 아틀란틱의 본인의 체험기를 쓴 기사였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우리 가족 면역 충전 프로젝트는 한국 홈쇼핑에서 챙기세요.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중요한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애리조나주에서 선거가 부정이었다 하면서 그동안 쭉 그 조사를 했었던 것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는 사람들이 델타 변이로 돼서 많이 숨지고 병원에 간다, 이것을 넘어서 굉장한 사회적인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원래 애리조나주에서 이제 공화당이 주도를 해서 특히 이제 마리코파 카운티처럼 굉장히 그 투표 용지가 많이 나오는 그 지역에서 뭐 바이든에 대해서 어쨌든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뭐 거기서 이겼다. 뭐 애리조나주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긴 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공화당이 강한 주이기 때문에 쭉 그 조사를 했고, 그 조사를 하는 회사가 사이버 닌자라고 플로리다주에 있고 선거와 관련해서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컨설팅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 CEO인 그 덕 로건과 두 명의 다른 멤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뭐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 원래 상원에 보고서를 내는 최종적인 보고서를 내는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 보고서를 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겨우 이제 초안 정도만 나왔다 하는 것인데, 애리조나에서 이제 검찰총장은 또 민주당입니다. 그밖에 뭐 마리코파 카운티라든가 여기는 공화당 관계자가 대부분이고요, 거의고요. 무당파의 뭐 선거 관계자들 전부 어쨌든 그 트럼프를 이기도록 해야지 된다. 결과가 그렇게 나와야지 된다. 그게 온당하다라는 게 공화당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이 그 사이버 닌자의 CEO인 덕 로건 같은 사람이 이 선거 관련 하나도 경험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계속 플로리다주에 그 본사가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계속 이제 부정선거라고 그 증거도 되지 못하는 주장을 해왔었던 사람인데, 감사하는 사람이 5명이거든요. 이 회사에서 5명 가운데 3명이 바이러스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기가 힘들었고 꼭 또 뭐 그것만이냐 하는 얘기도 있기는 있어요.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570만 달러를 뭐 이 일을 위해서 기부를 했고 또 세금도 거기다가 되고 15만 달러나 써서 해서 뭐 왔는데 지금 상원 법률팀이 이걸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리뷰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오늘을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겼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굉장히 기대를 하셨을 텐데 이렇게 됐고요. 어제 이제 그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이 식품의약국에서 임시에서 정식 백신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으로 승인을 받고 나서 이 정도면은 이제 그 의무화 해야지 된다 해서 뉴욕시에서 그 의무화를 확대를 했고 국방부도 전에는 그 일반 일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하던 것을 모든 미군들도 이제는 백신 접종을 받아야지 된다 했는데 카이저 병원에서 얼마 전에 조사를 했는데 백신을 접종받지 않겠다는 사람들 가운데 31%는 아직 정식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해라고 답을 했었거든요. 어제 정식 승인이 나오니까 당장 이제 그러면 이제부터 해야지 된다. 바이든 대통령도 민간 기업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그 백신을 맞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발표를 했고 오늘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사설이니까 뭐 어느 정도 분량은 있잖아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가 되었건 민간이 되었건 이것을 의무화해야지 된다 하는데 내용은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많이 전해드렸고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사설을 썼다 하는 정도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민간 그 스몰 비즈니스나 아니면 기업의 직원뿐만이 아니라 커스터머들도 전부 백신 맞는 것을 의무화해야지 된다고 하고 하나 이 사설에서 새로운 것을 지적을 한 것은 기회균등위원회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쭉 그 취재를 해보니까 다른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러한 케이스의 의무화를 할 수 있는 것이 법적인 해석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예외는 주죠. 건강상, 종교상 이런 예외는 주고요. 지금 그런 상태고 그리고 돌파 감염 확률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돌파 감염 확률은 변한 게 없습니다. 백신을 완전히 접종받으신 분들이 바이러스에 걸릴 그럴 확률은 0.001%에서 0.29% 여러 조사를 종합을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고 나서 감염이 되고 나서 병원에 입원하고 사망할 확률도 낮은 거고요. 그러니까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되는데 다만 이 백신 접종을 받으신 분들도 감염되고 나면 본인은 괜찮은데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게 뭐 백신 접종 맞지 않은 사람과 비슷하다는 것도 있고 어제 어떤 나라의 조사에서는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보다는 less 감염시킨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백신에 의해서 얼마나 사회가 혼탁해지고 어려워지느냐. 백신도 그렇고 마스크도 그렇고 지금 마스크 때문에요. 학교 선생님들이 욱하는 그 부모님들에게 구타를 당합니다. 이 지금 여러 매체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악시오스가 여러 매체를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하는 것을 보니까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텍사스, 애리조나, 플로리다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뉴욕에서도 일어나고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뉴욕이라고 하는 것은 캘리포니아의 가장 리버럴한 도시들,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해서 일리노이의 가장 리버럴한 시카고라는 곳, 뉴욕의 뉴욕시티를 포함해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가주에서도 그 KCLA-TV 리포트를 보니까 부모가 그 선생을 때려서 병원까지 가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때렸는데 왜 맞았느냐 선생님은 부모가 막 교장에게 따지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마스크 착용 의무화냐고 캘리포니아주에서요. 북가주에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옆에 있다가 그리고 이제 부모가 어떤 행동을 취했겠죠. 제스처를 하니까 교사가 교장을 막던 사람이 맞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고 이게 어디냐면은 수터 크릭이라는 캘리포니아주의 곳에서 수터 크릭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캔사스주의 더글라스 카운티에서는 마스크를 안 쓴 시위대가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이제 교육부가 그렇게 하니까 그게 탈레반이나 하는 짓이지 하면서 시위를 했고요. 네바다나 펜실베니아주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로 경찰 출동이 요즘 많아졌습니다. 유타주의 교육부의 미팅에서도 적어도 11명의 시위대가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형사 기소될 위기랍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 착용 또 백신 이런 것들이 정치에 있어서의 어떤 그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되나요? 프레시한 포인트라고 할까요? 프레시한 그런 그 포인트, 아주 일촉즉발의 위기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그 상황이 된다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쯤 뉴욕에 대해서 한번 전해드려야지 될 텐데, 어제 이제 오늘 새벽 0시부터 뉴욕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앤드류 쿠모가 주지사가 아니고 케이시 호컬이라는 57대 새로운 주지사가 탄생을 했습니다. 내년에 이제 재선을 치러야지 되는데 남은 임기만 채우는 것이니까요. 쿠모 전 주지사의 최초의 뉴욕의 여성이고, 뭐 최초의 뉴욕에서만 여성이라고 말씀드릴 것도 없어요. 미국의 주지사가 50명 있는데 몇 명이나 여성일 것 같습니까? 지금 9명밖에 안 됩니다. 뭐 아이오와 뭐 이런 주를 아이오와 주는 아니죠. 제가 지금 상원 의원을 생각을 했어요. 9명밖에 안 되는 거죠. 전국에서. 올해 나이가 62세고 2014년부터 부지사를 했고, 전에 한번 그 하원 의원을 지냈고 다른 그 시에서 일을 했었는데, 시라큐스 대학을 졸업을 하고 카톨릭 유니버시티도 졸업을 했는데, 최초의 여성이라는 것 이외에 또 하나의 기록이 있는데 언제였나요? 그게 1932년이었네요.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오피스를 떠났던 때가 뉴욕 주지사였잖아요.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뉴욕시 태생이 아니었습니다. 그쪽이 아니에요. 뉴욕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 동쪽에 해안이 있고 좀 중간쯤에 있잖아요. 뉴욕시가. 그런데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뭐 허드슨 이쪽 조금 아래, 뉴욕시보다 조금 아래였는데, 이 새로운 57대 최초의 여성 케이시 호컬 그 주지사는 버팔로 태생이거든요. 버팔로 태생이 된 것도 처음인, 전부 뉴욕 주지사는 거의 뉴욕에서 되는 겁니다. 32년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뉴욕 남부에서 허드슨 밸리 이쪽에서 된 그 이후에는, 그리고 이번에는 그게 버팔로까지 갔으니까 뉴욕이라는 그런 그 주가 있으면 그 동쪽에 뉴욕이 있고 그 아래 허드슨 밸리가 있고, 버팔로는 저쪽 뭐 토론토와 거의 가까운 그 뉴욕주의 서북쪽이잖아요. 그것도 지금 처음 있는 일이고요. 이제 오늘 상하원 미팅 하겠죠. 앤드류 쿠모 전 뉴욕 주지사는 어제 페어웰 스피치를 하는데 아주 강하게 비난을 하면서 이 정치적인 음모야, 그리고 언론의 그런 그 언론에 의한, 정치에 의한 희생자다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나는 절대로 어떠한 여성도 성희롱을 한 적이 없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사임을 했는데 탄핵을 피하기 위해서. 탄핵되고 나면은 다시 정치인을 할 수 없잖아요. 아직 60대인데. 그래서 앤드류 쿠모도 내년에 2022년에 최초의 현재의 여성 주지사 케이시 호컬 주지사와 전 주지사로서 함께 겨루게 되겠죠. 뭐 뉴욕에서 민주당이 주지사가 된다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고요. 그리고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반복형이에요. 오늘 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도 또 심층 보도다 하고 했는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지금 소환 선거이기 때문에 9월 14일인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을 뿐더러 항상 투표율에 의해서 모든 선거 결과가 나오지만 이번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런 선거에는 별로 뭐 대통령도 없고 다른 선거도 없는데 이거 하나 달랑 찍으려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저조하고, 원래 투표율이 낮을 때는 원래도 공화당이 유리합니다. 공화당 사람들의 투표율이 민주당보다 높으니까. 그런데 뭐 이 케이스에는 소환 선거니까 더하고 소환하자 하는 쪽이 공화당이기 때문에 공화당에서는 정말 투표율이 높을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그 오늘의 미국에도 이 게빈 뉴섬을 지지하는 측에서 광고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투표를 꼭 해달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지율은 뭐 소환하느냐 하지 않느냐 비슷하거나 소환해서는 안 된다가 조금 많은데, 여기서 누가 더 많이 나가서 찍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하는 지금 이 정도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당일에 또 의외로 민주당의 투표율이 높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의외로 공화당의 투표율이 낮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게빈 뉴섬 주지사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년에 뉴욕의 앤드류 쿠모와 마찬가지로 또 나가겠죠. 재선에 앤드류 쿠모나
게빈 뉴섬이나 코비드 19 할 때 굉장히 잘했다고 했었던 사람들인데 코비드 19이 다 수습되기 전에 이렇게 소환 선거다, 사임이다 하는 일들을 맡게 됐습니다. 잠시 뒤에 경제와 연관된 사회와 연관된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광고 들으시는 동안 제가 이제 새로운 뉴스를 점검을 하잖아요. 막 웃었어요. 지금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을 생각을 한다면 션펜이 새 영화 그 브레이크데이라는 것을 극장에서 상영을 한대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백신 접종 받지 않은 사람은 극장에 오지 말라고. 그래서 처음엔 저는 웃으면서 이거 션펜이 워낙에 백신 접종 이런 것을 강조하니까 내 거 보지 마라 이런 형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극장에서 정말 오랜만에 영화가 개봉되는데 많은 사람이 와서 봐주면 좋지만 워낙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위험하니까 스트리밍으로 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그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자면은 대학교에서 백신을 안 맞은 학생들을 어떻게 하는가. 퀴니피악 대학은 여론조사 많이 하잖아요. 징계합니다. 학생들을 벌금을 내게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최대 한 세메스터에 $2,275까지 내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9월 14일까지 백신 접종 받지 않으면 학교 내에 와이파이 쓰지 못하도록. 이건 정말 벌인데요. 대단한 벌인데요. 그리고 그 밖에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 유니버시티 웨슬리 대학 다 비슷한 종류의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고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가는 대학도 많아요. 백신 접종 받으면 달래느냐, 채찍을 주느냐인데 기프트 카드도 주고 음식도 학교에서 무료로 먹게 하고 파킹 랏도 좀 좋은 데 주고요. 또 $1,000 장학금을 준다던가 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티켓 추첨을 해서 그런 걸 주는데 유니버시티 오브 캔사스가 4,000명 학생에게 $40 상당의 선물권을 줍니다. 그리고 한 세메스터 등록금 무료 추첨권도 주고요.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교는 랩탑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랩탑 저도 한 개 더 필요한데요. 치크필라 대학생들이 너무 좋아하죠. 저는 조금 느끼한 감이 있던데 치크필라 음식 얼마나 좋아요. 그런 선물권을 주고 미국교의 대학교가 지금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대학교가 반 안 되거든요. 반 안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12개 주에서는 백신 의무화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며칠 전에 자세히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스크 의무 정규 테스트 이것도 대학이라고 다 하는 건 아니고 대학교 자체보다는 학생들이 훨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스크 쓰는 것 또 백신 접종 받는 것에 적극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레곤주의 한 병원에서는 그 살렘 호스피털의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하는 그런 간호사와 의사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원래 오레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많이 퍼지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백신 접종률도 높아요. 주 전체적으로는 그 73% 정도 되거든요. 72%네요. 그런데도 36개 카운티인데 오레곤주가 전체적으로 캘리포니아주가 거의 60개 카운티잖아요. 36개 카운티 가운데서 10개 카운티는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이 반 미만이에요. 전국 평균 미만인 거죠. 굉장히 차이가 심한 겁니다. 오레곤도 도시와 시골 사이에. 그래서 백신 접종을 안 받은 사람이 많으니까 병원의 입원율이 다른 주보다 이게 텍사스, 플로리다, 또 애리조나도 아닌데 병원 입원율이 높은 거예요. 높으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요가하고 숨쉬기, 명상 이렇게 우아하게 간호사와 의사가 자신을 다스린다 이렇게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해서 최근에 접시 깨기 부스, 접시를 그냥 와장창 깨면서 스트레스를 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사람들 보니까 안경을 쓰고 다치면 안 되니까 눈에 안경을 쓰고 그리고 어떤 간호사는 딱 또 접시 깨러 갔어요. 했더니 거기서 지키고 있던 사람이 이제 횟수를 다 채워서 더 이상 못 오시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데서 두 가지. 하나는 그 정도로 횟수를 다 채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끌어오르는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접시를 깨는 그런 일로 꼭 해야지 되는가? 독립운동 한다고 깨진 도자기로 총 쏘는 연습하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리고 어제 성공하지 못했어요. 기간 산업안 1조 2천억 달러 정도 되는 것, 예산안 3조 5천억 달러 정도 되죠. 이것이 그 온건한 민주당과 상원에서 기간 산업안이 통과가 돼서 하원으로 보내졌는데, 온건한 민주당과 극단적인 조금 더 급진적인 민주당이 합의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안 하면 이것도 안 해줄 거야. 양쪽을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기 때문에 어제 못했고, 오늘도 이제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좀 주도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 인벤토리는 조금 늘어나고 있답니다. 6월에 비해서 7월 달에도 4월 달에도 늘어나긴 했어요. 그래서 7월 달에 집이 132만 채 인벤토리가 있는데 6월보다 7.3%가 늘어났지만 아직도 1년 전에 비해서는 적어요. 1년 전에 인벤토리가 150만 채였으니까 지금 132만 채, 12% 적다는 거고, 인벤토리가 뭐 전국적인 평균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크지만 전체적으로 늘어나면 값도 뭐 조금 안정될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50% 아래로 내려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USA 투데이와 솔포크 유니버시티가 공동으로 여론조사한 결과는 41%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40%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긴데요. 62%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책임은 조지 W. 부시 아들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연속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팬데믹에 대해서는 반 정도가 바이든 대통령이 하는 것을 지지를 했고, 이것도 70%에서 많이 내려온 거죠. 39%는 경제를 다루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는 것은 반 이상이 지지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철군을 하면서 있는 이 과정, 미국인과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구조하는 과정에 대한 지지율이 2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율이 41%, 지지하지 않는다가 훨씬 많은 55%입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싱가포르에 가서 처음으로 국제 정책에 대해서 연설을 해서 사실은 주목을 좀 받아야지 되는데 지금 더 큰 뉴스가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싱가포르에서 한 연설은 중국에게 들어라 하는 얘기였습니다. 중국은 위협과 탄압의 나라다. 소수인종 탄압하는 것, 그리고 남중국해라고 불법으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안다. 베이징이 얼마나 탄압과 협박을 지속하는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미국은 동맹국을 버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오늘 어떤 매체를 보니까 전혀 그 카멜라 해리스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는데 싱가포르 총리가 아프가니스탄 그 철군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면서 질문을 했다는 거죠. 미국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그런 건데, 아무튼 그런 것이고, 베트남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바나 신드롬 때문에 3시간이나 지연됐습니다. 하바나 신드롬이 뭐냐면은 지난번에 왜 쿠바에서 미국 대사관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두통이 나고 현기증 나고 뭐 뇌 손상도 오고 했었잖아요. 200명 이상의 미국 관계자들이 세계에서 이 같은 일들을 겪었는데 청력도 좀 약해지고 어지럼증이 있고, 하바나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연기됐다가 아마 비행기는 출발한 것 같고요. 지금 세계적으로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산불이 일어나서 작은 레이크타워 서쪽의 마을에 뭐 10만 에이커 이상 태워서 13,000명 이상의 소방관이 가고 뭐 몇만 명이 대피령이 내려졌고, 테네시 어제 22명 사망했다고 했는데 홍수로 행방불명된 사람은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 독일과 벨기에도 홍수로, 이 홍수 나고 한 그런 여러 가지 수준이 다른 연휴해보다 한 독일의 경우 9배나 더 많다고 하거든요. 결국은 인간이 일으킨 지구온난화 때문에 독일에 비가 뭐 20% 많이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우리 가족 면역 충전 프로젝트는 한국 홈쇼핑에서 챙기세요.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스타벅스에 펌킨 스파이시 라떼가 나온 것을 보니까 가을인데 아프가니스탄 저렇게 못 먹는 사람들도 많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북한 이슈는 뒤로 멀어집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